제가 지금 고3 담임이거든요. 사교육의 힘을 빌리고 있는데도 좀 뭔가 보충이 필요하다. 그런 친구한테 이제 추천해 드릴 거는 늦지 않았다. 고3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자녀교육 멀리 보셔야 합니다. 유쾌한 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교사이자 초등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인 박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초등 6학년, 그다음에 초등 2학년 두 아이를 두고 계시니까 두 아이가 4살 터울이어서 네. 입시제도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을까요? 한 15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하면서 입시제도가 계속 변화해 왔는데요. 그럼에도 중요한 건 학교 내신과 수능이더라고요. 특히 학교 내신 중에는 무슨 과목일까요? 국영수. 네. 국영수 사과. 그래서 중요하게 보는 과목이나 또 이제 수능에서 보는 그런 종합적 사고력 이런 거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교육 본질에 좀 충실하자 그런 입장에서 네, 불안해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사교육이 가장 빠른 게 영어예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500쪽짜리 소설책을 읽는다고 해서 맞아요. 부러웠어요. 아니 어떻게 영어 공부, 엄마표 영어 공부를 어떻게 시키신 걸까요? 저는 큰아이를 사교육을 하지 않고 유치원 이제 졸업 그 즈음부터 영어를 시작을 했어요. 저와 함께 같이 했는데요. 그래서 소위 엄마표 영어라는 그 프로그램을 집에서 돌린 거죠, 제가. 그래서 그 해답은 그냥 꾸준함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매일매일 하는 것, 뭐 영상 보고, 그다음에 책 읽고 이렇게 저학년 때는 좀 습관을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고학년 되니까 영어책 읽어라 해도 안 듣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4학년부터 북클럽을 했어요. 또래 친구들하고 같이 온라인으로 지금 북클럽을 하고 있어요. 영어책 읽는, 원서 읽는 동아리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도 읽으니까 자기도 읽어야 되고 쪽수도 500쪽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고점까지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초등 고학년 되는 아이들 영어 이제 시작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제가 지금 고3 담임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 시간이 많이 있거든요. 저학년 때 못했던 거를 보충한다 생각하시고 근데 늦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또 그런 아이 있잖아요. 엄마표는 엄마가 좀 부담스러워서 맞아요. 못하는데 사교육의 힘을 빌리고 있는데도 좀 뭔가 보충이 필요하다. 그런 친구한테 이제 추천해 드릴 거는 원서는 꼭 읽어라. 고등학교 일반 수업에서도 원서를 사용해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수능 지문도 보면은 원서에서 발췌된 글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원서 읽는 힘이 나중에 수능까지 그 독해력이라던가 그런 영어 문해력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니까 원서를 꾸준히 중학교 때까지도 계속 읽으면 고등학교 가서도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신에서 논서 수량 평가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네.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생각하는 힘과 글쓰기 이 실력을 좀 늘려줘야 할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좀 글쓰기를 즐겁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 추천의 기준은 교과서예요. 우리 초등학생들이 국어 교과서에서 배우는 게 1학년 2학기 때부터 일기, 그다음에 이제 3학년 되면은 독서 감상문 쓰고 이제 5학년 돼서는 이렇게 비평하는 글도 쓸 수 있게 되거든요. 그게 교과서 그 교육 과정 안에 녹여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담임 선생님에 따라서 재량에 따라서 숙제를 내주실 수도 있고, 그렇죠? 저희 큰아이 담임 선생님이 숙제를 계속 내주셨어요. 글쓰기 숙제를 너무 감사하게도 그걸로 훈련을 계속 했고요. 즐겁게 쓸 수 있었던 비결은 제가 첨삭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첨삭하고 싶은 그 욕구가 막 올라오잖아요. 맞춤법 틀린 것부터 뭐 띄어쓰기 뭐 난리 나잖아요. 네. 5학년이 되어서야 제가 나를 하루 잡고 오늘은 엄마가 글을 한번 봐줄 거야. 예고를 하고 첨삭을 해줬어요. 예고를 할 때 아이가 쓴 글은 또 정성이 들어가잖아요. 특히나 그럴 때는 조금 어려운 책, 만약에 독서 감상문이라면 평소에 읽지 않는 책을 선정을 해서 선물을 거는 거죠. 이제 원했던 선물을 이제 미션 성공에 대한 선물로 이렇게 해주면 그 첨삭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은 없더라고요. 네.
초등 수학은 연산만 잘하면 된다라고들 네. 생각하세요. 그 고등학교 때 수학 잘하는 아이들을 보고 계시니까 네. 그 아이들은 초등 때 어떻게 했는지 궁금한데요. 고등 때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대부분 초등 고학년 정도쯤에는 심화와 선행을 하는 경향이 매우 짙었어요. 그래서 저학년 때 연산만 했다 하더라도 고학년 한 4, 5학년 정도부터는 자기가 수준이 되면 심화 문제집도 골똘히 이렇게 풀어보고 그 다음 학년 선행도 진도를 조금씩 차츰차츰 나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아이들 지금 수학 선행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고 저희 계실까요? 큰아이 이제 6학년인데요. 중학교 거를 아이는 EBS를 통해서 보고 그 다음에 심화 문제집도 조금씩 풀고 EBS로만 해도 충분히 좀 따라갈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심화 문제집은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유튜브에 또 심화 문제를 풀어주는 채널이 있어요. 그런 거 좀 이용하거나 그런 식으로 아직까지는 사교육의 힘을 빌리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둘째는 사교육에 맡길 생각이에요. 그게 안 돼서. 선생님의 도움을 조금 많이 필요로 하는 아이들은 사교육을 통해서 그 진도에 맞게 하면서 또 심화 문제도 조금씩 도전해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저희 초, 중등 부모님들이 많이 네.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 때 꼭 했으면 하는 거 요거 하나, 네. 중등 때 꼭 했으면 하는 요거 하나 짚어주시죠. 많은데? 초등은 그냥 큰 틀로 습관, 규칙적인 생활, 독서 습관, 또 있어요? 관계입니다. 관계. 아, 관계. 네, 부모님과의 관계는 거의 초등 때 만들어져요. 초등 때 규칙 안에서 아이를 키우다가 이제 중등 가서 조금씩 자유를 주는 게 훨씬 아이 면에서도 좋고요. 부모님 면에서도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규칙을 지키고 관계가 건강했을 때 나중에 고등까지 가서도 쭉 이어지거든요. 중학교 때 그러면은 꼭 챙겼으면 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네, 중학교 때는 공부 방법, 자기만의 공부 방법을 찾아라. 그래서 중학교 가면은 그 시험을 보잖아요. 이제 5번의 시험을 보면서 정말 고등학교 때에 써먹을 나만의 공부 방법을 찾아야 돼요. 고등학교 가서 찾으려고 하면 늦으니까 그 중학교 때 공부 방법을 찾는 거를 이제 5번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면서 나만의 공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성적표는 고등 때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고등 때 무너지지 않게 중학교 때 탄탄하게 과목들을 좀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끝나면 다들 충격에 빠져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아이가 이제 A를 맞으면 정말 우등생 상위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오면은 등급을 나눠지는 현실에 부딪히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뻔한 답 같지만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학교 때는 벼락치기가 되는데 고등학교 때는 안 돼요. 혼자 공부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와야 된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길러도 늦는다. 네, 왜냐하면 1학년 중간고사부터 대입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중3부터는 그래도 예비 고등학생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 아이가 하라고 하면 할까요? 중3인데? 아유, 말 안 듣죠. 네, 더 하나죠. 네. 그래서 공부 의지가 있어야 돼요. 자기만의 그런 동기가 있어야지 열심히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고등학교 와서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와서 반짝 잘하는 아이들보다 그 중2, 3학년을 어떻게 보내고 그때 공부 의지가 이렇게 굳게 박힌 아이들이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3 겨울방학은 이제 고1 그 국영수 사과 네. 그 과목을 준비하고 가야죠. 네.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네. 시행이 되면서 이제 중3 친구들이 조금 긴장도 될 것 같은데요. 이 변화를 좀 어떻게 저희가 준비하면 될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큰 변화가 있을 것 네. 같은데요. 특히 이제 평가 등급 자체가 달라져서 이제 아시다시피 9등급제가 5등급제로 변하고 특히 그 진로 선택 과목이었던 것들이 원래는 절대 평가였는데 고교학점제 들어오면서 상대평가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게 조금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저희 이제 고2, 고3 학생들이 배우는 뭐 물화생지 2 과목은
조금 어려운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절대평가예요, 지금은. 그러면 아이들이 좀 부담이 적겠죠. 네. 그래서 어느 학교는 뭐 50% 넘게 A를 주기도 하고 이런데 그게 이제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모든 과목을 다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그 등급에 맞춰서 시험도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면은 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죠. 네. 특히나 수능이 지금 그 공통 과목으로만 바뀌었잖아요. 그 수학 같은 경우도 이제 심화 수학이 없고 문과 수준 정도의 수학만 보기 때문에 이제 좀 상위권 대학은 좀 더 깊이 공부한 아이를 뽑고 싶으면 내신을 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내신에서 수학 말고도 그런 선택 과목, 만약에 물리 2다 그러면 그 과목에서 높은 점수의 아이를 뽑겠죠. 네. 그러면은 거기가 더 치열해지겠죠. 그 내신이. 그런 면에서 또 내신이 5등급제라서 좋은 게 아니고 그런 선택 과목조차도 다 상대평가가 되니까 그런 것도 챙겨야 되는 부담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수행평가가 엄청 많아요. 수행평가에 치이다 보면 수능을 준비할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뭐 수행평가하고 그다음에 뭐 지필고사 있는 기간에는 지필고사 준비하고 그러면 조금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때 조금 수능도 같이 병행하면서 특히 1학년부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중3부터는 그 수능 과목이 바뀌잖아요. 근데 그 과목이 1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이에요. 네. 사탐 과탐 네,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꾸준히 해놔야 되죠. 1학년 때부터. 네. 해놓는 게 좋고, 그러니까 내신 기간에는 내신에 올인하고, 그 다음에 내신 끝나면 이제 수능 공부하고, 그 다음에 방학 동안 또 수능 몰입해서 하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수능을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독서 활동 기록이 네. 이제 입시에 반영은 안 되지만 명품 학생부를 만들기 네. 위해서 독서를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독서할 시간이 없다고 하거든요, 아이들이. 네. 근데 거짓말이에요. 이게 학교에서 보면은 선생님들이 이 독서가 중요한 걸 아니까 그 활동 시간에 독서를 아예 집어넣어 버려요. 특히 진로 활동 시간에 진로 독서를 하도록 뭐 한 학기에 뭐 2권씩 읽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시간만 활용해도 좋은 책을 읽고 생기부에 적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만 꾸준히 읽어도 정말 생기부를 채우는데 부족함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독서라는 활동이 빛을 발하려면 성적이 먼저 좋아야 돼요. 다 같이 가는 거군요. 네, 그렇죠. 성적을 도와주는 약간 조미료 같은 느낌? 수능에서 요구하는 그런 능력 자체가 뭐 사고력이라던가 문해력이라던가 이렇게 논리력이라던가 이런 거를 보잖아요. 근데 그거는 교과서만 읽는다고 쌓아지진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독서한 친구들이 분명히 더 유리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초, 중, 고등학교까지 독서를 하면 수능에도 도움이 되니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독자님들이 공교육 현장에 대한 아쉬움들을 토로하실 때가 있는데 선생님도 그런 말씀 들을 때 있으세요? 좀 공교육이 사교육만큼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꾸 이렇게 사교육을 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 아이들 대학 상담을 하잖아요. 선생님들도 다 그 상담 프로그램이 있고 다들 전문가이신데 다들 어디선가 상담을 받아와요. 애들이 컨설팅을. 경기도에 있는 일반고인데도 컨설팅을 어디서 다 받아왔대요. 선생님의 의견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컨설팅을 다 받아왔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해도 이미 벽을 친 느낌?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그 생기부를 사실은 작성하시는 분은 그렇죠.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학교만의 데이터가 계속 쌓여 있고 그런 데이터를 더 우리 학교에 맞는 입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는 학교 선생님인데 외부 업체에 가서 컨설팅을 받는다? 어떤 게 더 현명하실지 고민해 보셔야 네. 되는 지점인 것 같네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학교를 먼저 믿어주시면 그만큼 학교에서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렇죠. 아이한테 한마디라도 더 정성스럽게 얘기해주고 싶고
이제 그런 마음, 뭐 정보가 있으면 또 더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먼저 믿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고1 성적이 고3 때까지 간다. 네. 전설처럼 이 얘기가 네. 내려오는데 그래도 뒤늦게 좀 두각을 나타내는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전설의 친구들 없나요? 있어요. 있어요. 그동안 다졌던 게 계단식으로 이 친구가 팍 네.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1, 2학년 때 성적보다 지금 3학년 성적이 팍 올랐는데 이걸로 가기엔 너무 아쉬운 거죠. 이 친구가 제가 보니까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절실함의 전후가 있었어요. 네. 2학년 1학기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나는 인서울도 못 가겠다. 라고 네. 뭔가 딱 왔나 봐요. 네. 뭔가 동기가 왔어요. 절실함이 느껴져가지고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인강도 열심히 듣고 진짜 그 친구도 눈 떠 있는 동안 계속 공부하고 그래도 2학년 2학기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그것도 견뎌내고 이제 3학년 1학기부터 조금씩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수능도 같이 공부하면서 수능도 같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뭔가 공부 방법을 딱 터득한 것 같아요. 하면서. 그 단계를 딱 넘으니까 그게 꾸준히 또 유지가 됐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보통 수시에서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들어가니까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희석돼가지고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차라리 정시로 가는 게 낫죠. 학생들한테 좀 어떤 응원을 많이 하시나요? 가장 많이 하는 응원 네. 궁금합니다. 사실 아이들이 자기의 능력을 좀 이렇게 재단하는, 좀 작게 재단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너무 잠재력이 많은 아이인데, 그래서 저는 너 잘 될 거야. 정말 큰일 해낼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모님들은 좀 어떻게 응원을 해주면 네, 좋을까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1등급이 4%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96%는 실패자인가요? 네, 아니죠. 저는 사실 96% 아이들 더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실패자라고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존감이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가 4%에 들어갈 확률이 더 적잖아요. 그만큼 아이가 꼭 1등급이 아니어도 너만의 걸음으로 갔을 때 뭔가 성취를 이뤄내고 더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지지를 보내주시고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입시가 끝이 아니고 그 결과에 매몰되지 말고 네, 아이의 그런 성장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저희에게 정말 소중한 그 현장의 이야기 또 저희가 어떤 고민을 하면서 아이들을 바라보고 키워야 할지에 대한 여러 지혜를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기회로 또 배웠으면 네.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